이런 그러니까 견적서랑 계산서 부분만 그 이현주 대리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저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자꾸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중복되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 이 대리님한테 계속 하시는데 이 대리님은 저희 수학에 대한 내용을 모르세요. 그냥 키트가 몇 개 나가고 몇 개 돈 얼마 받아야 되고 청구해야 되고 이 내용만 아시는데 물건이 언제 들어와요, 뭐 언제 나가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세요. 그러니까 저하고 무조건 그거는 상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다가 청구하는 거 이런 것들만 이제 이 대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내년도 개편되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이런 앞부분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크게 의미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 저희가 1년차 커리는 이렇게 수 연산, 그다음에 도형 측정, 그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 그다음에 규칙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뭐 순서가 뭐 매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규칙적으로 흘러가진 않았지만 저희가 가급적 이제 생활 주변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업체하고 다르다고 제가 이제 좀 늘 자부했던 거긴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조금 재밌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긴 했는데 저희는 이제 과학에서 저는 수학 찾는 거를 좀 좋아해서 저의 지극한 이제 지극히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도에 의해서 이제 교재가 만들어졌었는데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부분이 좋다라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그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뭐 일단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뭐 수학이 다 아시겠지만 비인기 강좌이다 보니 생각했던 만큼 이제 키트 수량이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냥 1년 차를 저희가 작년에도 쓰고 올해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복되는 학교들에서는 인원이 좀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참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 제가 대변을 하자면 많이 판매되지가 않는 이 상황에서 또 2년 차를 개발하는 거는 너무 저희한테 리소스가 너무 크다라고 결정을 했던 거여서 그런데 저희가 그 1년 차 커리를 내년에도 쓰자는 거는 수학 적자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2023년도는 커리를 좀 개편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난이도도 좀 많이 낮추고 어차피 저희 그 방과후 대상이 1, 2학년 위주다 보니 가급적이면 1, 2학년 뭐 많다 조금 어렵게 난이도를 잡더라도 3학년을 넘지 말자라는 이제 취지하에 제가 이제 그렇게 교재를 책판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가 보시면은 되게 글밥이 많아요. 글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확 축소시켰고요. 제가 축소시켰고 활동하는 걸 조금 더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커리는 지금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은 일단 그 주차마다 정해져 있어요. 12개월이 다 커리가 컨셉이 정해져서 제가 나갈 거고요. 1주차는 퍼즐 수학, 그 다음에 2주차는 융합 수학, 그 다음에 3주차는 마술 수학, 그 다음에 4주차는 사고력 수학으로 변경, 컨셉을 확정을 지었고요. 그래서 퍼즐이나 융합이나 마술에서는 교구가 아이들한테 지급이 되지만 사고력은 교구가 지급이 되진 않습니다. 대신 이제 뭐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제공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냥 흔하게 알고 있는 뭐 팩토나 1031 같은 진짜 이제 사고력 수학 지면으로 이제 아이들이 쓰는 거를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최대한 그거는 난이도를 낮출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를 낮춰서 누구나 이제 아이들이 조금 내가 3주 동안 활동한 거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제가 컨셉을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커리를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많네요. 제가 안 돌려봤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교재 내용이야 뭐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교재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글밥들 싹 다 지웠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글밥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생님들이 수업해야 되는 PPT에는 제가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나 이거 추가적으로 지금도 넣어드리고 있는데 아마 교재보다도 더 많이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고력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시예요. 제가 이거는 별도로 알코랩에서 진행했던 제가 개발했던 교재 내용인데 뭐 이런 식으로 숫자와 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이거는 지금 제가 4학년 대상으로 만들었던 거라서 조금 어려울 건데 이제 1, 2학년 대상으로 제가 난이도를 확 낮춰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커리를 지금 먼저 보여드리면 1주차는 이렇게 다 퍼즐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2주차는 이렇게 과학을 가지고 수학으로 풀어가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3주차는 마술이에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약간의 퍼포먼스가 필요하긴 합니다. 마술은 솔직히 대부분의 원리가 과학 아니면 경우의 수긴 한데 이거를 아이들에게 재밌게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몇 개 해봤는데 너무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리를 파고 들어가는 거는 난이도가 높아가겠지만 그런 거는 절대 뭐 공개하진 않을 거고 어렵게 가지 않고 그냥 아이들이 수학에서 이런 거, 마술에서 이런 걸 찾을 수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제 난이도를 낮춰서 재밌게 활동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커리를 잡았고요. 저희 상무님이 마술사이셔서 제가 이거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주차는 모든 개월수의 3주차는 마술 수학. 그다음에 4주차는 사고력 수학인데 커리는 뭐 제가 결정 안 해서 아직은 이렇게 그냥 진행이 된다라는 컨셉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도 이렇게 퍼즐. 물론 1주차에 100%다 퍼즐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지겨울 수도 있어서 퍼즐이 아닌 제가 이제 넣고 싶은 내용들을 조금 더 넣고 그다음에 융합은 대부분이 과학 원리예요. 과학 원리를 가지고 수학을 찾는 걸로 진행을 했고 4주차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커리가 진행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위탁이든 개인 학교든 기존에 하고 계시던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에 이제 요 커리로 집어넣으시면은 내년도는 또 이제 또 새로운 커리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인원이 올해보다는 또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제 위탁 아닌 개인적으로 하는 학교에서도 학교가 있으시면 이걸로 한번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위탁이야 단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뭐 신경 쓰실 부분은 없는데 개인으로 출강하시는 학교들 있잖아요. 뭐 경기도 쪽이나 뭐 지방에 지금 출강하시는 선생님들 개인 학교 위탁이 아닌 업체가 저희가 아닌 다른 업체 뭐 참다솜이라든지 뭐 대교라든지 이런 업체가 아닌 곳은 가격이 월 교재 단가들이 시장성 단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절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나가시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문의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개별 상담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 세미나 영상이 저희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단가 얘기를 여기서 할 수가 없어서 뭐 위탁이야 선생님들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업체랑은 이미 다 결정이 내년도께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개인으로 나가는 학교에서는 이제 지원을 공고가 나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하고 먼저 상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 가급적 제가 재밌게 지금 거보다도 더 훨씬 더 난이도를 낮추려고 지금 되게 많이 애를 쓰고 3월 교재는 일단 1차는 썼어요. 제가 써서 지금 이제 좀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지금 테스트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제 제가 10시까지 교재를 쓰느라 지금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 3월도 3월 세미나에서 이제 그 전에 선생님들은 보시겠죠.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간계획서는 제가 학교에 제출한 한 장짜리 제안서랑 연간계획서는 저희 그 교사 사이트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제출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전달드릴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저희 내년도 이제 강사 양성 진행하는데 수학은 진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많이 안 들어서 안 해요. 지금 보니까 뭐 또 저희가 이제 코딩이랑 로봇이랑 그다음에 과학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항공 드론. 그러니까 혹시 이제 왜 저하고 별도로 얘기하셨던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조금 다른 과목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은 이제 한번 다른 과목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강사에서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저희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저희 온라인 교육 사이트 있잖아요. 알코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수학을 조금 확대를 할 거예요. 지금 내년도 커리도 수업을 오픈을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능률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수능까지 이어지는 수학 교재를 저희하고 이제 그 능률하고 같이 연결해서 진행하기로 했고
그 능률적으로도 지금 저희 거 홍보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교과 수업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온라인 수업 가능하신 선생님들은 저한테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수업 배정해서 줌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 지도서랑 이런 것들 다 제공해드리니까 혹시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신 분들 중에 혹시 온라인 교과로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저한테 연락을 별도로 주시면 제가 수업 배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갑자기 저희 능률출판사에서 저희 거 홍보하는 걸 보고 본인들이 해주겠다라고 해서 마케팅 쪽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또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수학은 뭐 방과후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저희가 사교육 쪽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별도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월 달 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감기가 걸렸어요. 지금 목소리가 원래도 깔끔하진 않지만 더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주차는 플롯이에요. 펜플롯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개 수업 문의 선생님들 몇 분 해주셨는데 저는 공개 수업이 키트가 조금 작긴 하지만 저는 회시계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펜플롯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만들기가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다 일일이 잘라야 돼요. 잠시만요. 배경을 좀 키트를 보여드리면 이 템플롯은 이렇게 지금 카메라 보시면 되어 있는데 이 플라스틱을 잘라야 돼요. 길이에 맞게 잘라야 그 진동수에 따른 음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트를 잘라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르는 게 쉽지 않고 이게 자르다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성 때문에 팡팡 튕겨 나가요. 그래서 키트 자르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얘가 생각보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완성된 모습이긴 한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학년들은. 그래서 미리 만들고 나서 이론 수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론 수업이 난이도가 쉬운 내용이 아니어서 이게 수학에서는 다 분수로 풀거든요. 근데 저학년은 분수를 배우지 않는데 고학년도 어려운 분수를 저학년이 분수로 이거를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가급적이면 미리 만들고 만들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하시면 저는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피타고라스가 대장간을 걸어가다가 길을 가다가 대장간에서 이렇게 망치질 소리에서 음의 높낮이를 듣게 된 거죠. 참 옛날에는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소리를 듣고 달라지는 소리가 다르다라는 거를 발견을 해서 이제 이 원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게에 따라서도 당연히 소리가 달라지겠지만 길이에 따라서도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진동이 움직여야 되는 이 거리에 따라서도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뭐 이론은 이따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저희 교재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소리가 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되고 높낮이가 다른 이유는 진동수에 따라 다르다는 건데 뒤에 제가 과학적으로 내용을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이게 소리에 대한 게 중인 과학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파동, 소리든 뭐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빛 같은 것들 눈으로 보기까지의 그런 것들이 매질이라는 이제 전달시키는 뭔가 매개체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소리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서 이렇게 소리가 울려 퍼지게끔 되어 있고요. 물결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왜 물에다 호수나 잔잔한 호수에 이렇게 뭔가 탁 던지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바다에서는 파도 넘치는 너울 치는 이 파도가 이제 이 물이 매질이 되는 거죠. 매개체가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지진 같은 경우는 땅이 흔들리면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거고 용수철은 선생님도 혹시 용수철 있으면 아이들하고 용수철 이렇게 흔들어서 어떻게 얘가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면 얘가 우리가 왜 파도도 물이 이렇게 앞으로 나한테 올 것 같지만 그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진동의 이거에 따라서 제자리에 있지만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이 용수철이 이렇게 움직여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내용은 이렇지만 이 내용을 아이들한테 설명하면 다 어려워하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영상으로 좀 대체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소리가 잔잔할 때는 촛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보시면 끄고요. 이렇게 보시면 금방 붙지는 않으니까요.
소리가 작을 때는 그냥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메탈 같은 음악이 나오면 소리가 이제 그 진동에 의해서 이렇게 꺼져요. 뭐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면서 간단하게 뭐 해보셔도 되고, 촛불 이렇게 그 캔들 같은 거 가지고 가셔가지고 뭐 핸드폰 스피커로도 해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과학이긴 하지만 같이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은 아이들이 좀 재밌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악기를 우리가 세게 두드리면 소리가 크게 나고 약하게 나는 거를 처음에 선생님들과 아이들하고 자르기 전에 그냥 바닥에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살살 쳤을 때 이 소리,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아이들하고 그거를 한번 이렇게 소리에 대한 것들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세게 쳤을 때, 약하게 쳤을 때, 이럴 때 소리 크기가 어떻게 나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이 과학에서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혹시 선생님들 50cm 플라스틱 자가 있으면, 전 철자인데 얘가 지금 제가 교재도 여기도 없지만 이게 그 위치가 짧았을 때랑 만약에 얘가 이제 그 책상에 놨을 때 이 정도 길이를 놨을 때 이렇게 건드는 거랑, 제가 이렇게 뒤에 끝에 잡고 책상에서 이렇게 딩 할 때랑 이 진동 흔들리는 느낌이 다르고 소리도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쉽게 이 팸플릿을 만들기 전에 해볼 수 있는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이제 아이들하고 왜 높낮이가 달라지는지, 진동수가 왜 뭐 길이가 길 때 큰지, 많을지 작을 때 이 길이가 짧을 때 진동수가 많아질지, 뭐 이런 것들 갖고 아이들하고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르는데, 얘는 플라스틱관을 높낮이에 따라 자르긴 하는데요. 마지막 얘가 도레미파 솔라시 도잖아요. 8개가 필요한데 아마 지금 7개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마지막 시랑 도는 짧잖아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한 개의 막대를 가지고 2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그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 자를 때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공중에다 대고 자르시면 안 되고요. 이 도구 안에 비닐 있잖아요. 이 비닐 안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자르면 제일 좋고, 이 길이는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네임펜이나 매직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이 길이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아이들이 또 잘라놓고 또 이게 돈지 렌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물론 뭐 길이를 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 그냥 어차피 네임펜으로 쓰는 김에 여기다가 그 표시해서 자른 다음에 여기다가 도라고 써주시고, 뭐 네라고 써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연결을 해 놓으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교재 이 관을 끼울 거예요. 근데 밑에는 관을 끼우기가 편한데, 위에는 이게 왜냐면은 이 플라스틱을 자른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입에 닿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카로울 수 있어서 저희가 고무 캡을 끼우는데, 이 고무 캡은 뒤에 닫아보셔서 알겠지만 2개가 다 막혀 있어요. 막힌 건데 하나는 뚫려 있어요. 우리가 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받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댁에서 받으시면 저학년들은 좀 미리 이걸 잘라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플라스틱은 아이들이 그냥 자르더라도 이 고무 캡은 선생님들이 좀 잘라서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자르다 보면 아무래도 울퉁불퉁해요. 자꾸 잘라서 보시면, 저도 자르면 울퉁불퉁하게 머리 부분은 울퉁불퉁하게 잘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잘라지면, 끼울 때는 울퉁불퉁한 게 밑으로 가게끔 끼워주시면 위에는 평평한 게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끼워주시는 거를 그러면 여기 입에 닿는 부분이 다 일직선으로 동일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를 연결을 해주시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들어있는 이 도구의 스티커 재질이 이렇게 막 완전 끈끈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우리가 완성했을 때 팸플릿 모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우그러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먼저 저는 투명 테이프로 얘를 먼저 다 붙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겉에 요거 브레이파 솔라시도에 맞게 테이프 그 스티커를 작업해 주시는 걸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완성하면은, 이거 저희 작년에도 했지만 시간들이 꽤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막혀 있고 한쪽은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아마 단소나 펜플러 말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고 오카리나도 있고 이렇게 불 수 있는 것들 많이 배우잖아요. 그거 한 아이들은 또 이거 불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면 그 음의 높낮이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연주 한번 해보는 건데, 뭐 악보는 뻔해요. 학교 종이 땡땡땡 뭐 이런 건데, 아이들 뭐 저희 아이는 요거 갖고 그 칼림바랑 오카리나 이런 걸로 막 그 가요 막 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로 다장조로 되어 있는 것들, 악보 뭐 이게 플랫 없고 샵 없고 이런 걸로 악보 간단한 것들 이런 걸로 활동하시면은 시간 충분히 아이들하고 진행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학적인 내용은 다 분수예요. 분수다 보니까 굳이 분수 얘기보다는 아이들하고 요거는 과학적인 얘기로 그냥 실험 몇 가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같은 걸로 50cm 자만 있어도 아이들하고 이거 생각보다 아이들 되게 오래 가지고 놀고, 그다음에 이것도 자르기 전에 먼저 아이들하고 소리 나는 거, 세게 나는 거, 세게 쳤을 때, 약하게 쳤을 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와인컵을 이렇게 딩딩딩딩 칠 때마다 소리 다르게 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활동도 많으니까 영상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조금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먼저 만드세요. 먼저 만들어서 아이들 완성해서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피로그래프라고 해서 뭐 기하학적인 그래프 모양이에요. 근데 원래는 저희가 톱니바퀴로 배수 약수를 공배수와 그 공약수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그 내용으로 좀 풀었습니다. 뭐 너무 그림으로만 그리는 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짝수 톱니의 개수에 따라 짝수 홀수를 나눠서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이론을 넣어놨는데, 그냥 아이들하고 이제 뭐 짝수는 2로 나눴을 때 무조건 나머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홀수는 나눠지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배수에 대한 거 있는데, 배수는 이제 5학년 때 배우잖아요. 배수의 약수를 5학년 때 배우는데 뭐 고학년이 아닌 이상은 배수라고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구구단,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구구단 있죠. 구구단을 이제 배수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가 세미나 끝나고 영상 몇 개 올려드릴 건데 아이들하고 그냥 구구단 게임 같은 거 좀 해보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요일날 저도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3학년 아이들도 분수, 나눗셈 이 개념이 정말 녹화돼서 그렇지만 정말 더럽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이들하고 구구단 게임하는 영상을 5초마다 맞추고 뭐 2초마다 맞추고 이런 거 하는데 애들 그거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배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배수는 결국 너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구구단이야 라고 해서 자 구구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뭐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뭐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영상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아이들하고 좀 그런 걸로 이제 좀 재밌게 활동을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배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저 5학년하고 최상위 수학 하는데 5학년도 힘들어하는 배수 판별법, 이거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아이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런 내용, 저희 항상 이런 내용은 어려운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공배수, 최소 공배수, 구구단이니까 구구단 한번 외우는 거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의 가장 많은 원리가 나오는 게 톱니바퀴나 자전거 이거 많이 하니까 그 이야기 해주시면 되고, 스피로그래프는 이제 우리가 여기 도구가 여기 자처럼 되어 있어요. 자처럼 되어 있고 이 안에 톱니가 들어있죠. 톱니 안에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연필이나 펜을 넣고 이제 돌리는 거죠. 이 톱니에 맞게 이렇게 돌리면은 우리가 이런 모양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 심이 이렇게 너무 두꺼운 모나미 볼펜이나 이런 거는 이 톱니 안에 이 구멍 안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가급적 얇은 걸로 해주시고 연필로 하셔도 돼요. 이거 어차피 그림 그리는 거니까 연필로 하셔도 예쁘게 모양은 나와요. 물론 아이들이 색펜이 있으면 색펜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저도 색펜을 두꺼운 걸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 톱니 안으로 안 들어가서 저도 그 0.3mm짜리 펜으로 지금 그림을 그린 건데 뭐 그렇게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연필로 해도 예쁘게 잘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톱니바퀴 안에 큰 톱니바퀴 3개가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파란색이 제일 크고 형광색이 두 번째로 크고 그다음에 빨간색이 제일 작은데 이 크기에 따라 모양이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이 톱니바퀴 안에도 이 점들이 연필 심을 꽂을 수 있는 곳이 되게 위치가 다양하잖아요. 이 위치에 따라도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걸로 다 아트 예술 작품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 있다라는 거고, 연필보단 샤프가 제일 잘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 활동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냥 검은색 볼펜으로 해도 모양 이상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충분히 예쁘게 아이들하고 나오니까 이런 그림으로 이제 활동을 해보시고,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게 스피로그래프 북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A4 용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A4 용지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으면은 이렇게 책 모양, 북 아트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뭐 책 이름이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 만들어서 별자리 뭐 별나라 이야기라고 해서 책 제목을 쓴 다음에 이제 어제 급하게 그리긴 했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린 다음에 이제 행성 이름, 저는 이걸 행성으로 잡아서 행성 이름으로 나만의 행성 이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책으로 만들면 이제 뭐 그림 교재에도 그릴 수 있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A4 용지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만의 북을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얘네는 이런 식의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넣어놨어요. 뭐 왜냐면 또 그림만 그리면 아이들이 뭐 지겨워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기 활동을 또 하나 마무리해서 가지고 가면 조금 더 이제 시간적으로도 수업을 진행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넣어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피로그래프는 뭐 크게 뭐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구구단 앞부분의 배수에 대한 내용은 구구단으로 잘 풀으시라고 제가 넣어놨으니까 영상 같이 그래서 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주차는 해시계죠. 해시계는 이제 수학적으로도 시각과 시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 해시계는 이제 과학적으로도 많이 이제 이용이 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같이 설명할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공개 수업을 하기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공개 수업용으로 좋으실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교구는 되게 작아요. 되게 작긴 한데 이게 뭐 그러시면은 그냥 빈 종이에다가 원 그려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막대기만 해놓고 동서남북 방향만 맞추면 더 큰 시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시각과 시간에 대해서 차이점. 아이들이 저도 수업을 해보면 몇 시각과 시간은 전혀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전, 오후는 더더욱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냥 뭐 1시 20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1시 20분이 오전이야 오후야라고, 이거 그냥 1시 20분으로 쓰면 틀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그 24시간으로 나눴을 때야 뭐 1시 20분을 이라고 얘기하면 오전을 얘기하지만 13시 20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시간을 12시로 나눴을 때는 오전, 오후라는 명칭이 꼭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은 차이점이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때 꼭 반드시 12시로 우리는 대부분 나눠서 보기 때문에 오전이라는 용어와 오후라는 용어를 꼭 붙여줘야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교재 이제 이론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만약에 고학년에서 해야 된다면 요거 많이 나오는 게 이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각도 많이 나오잖아요. 360도를 12로 나눠서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각도가 몇 도일까? 그러면은 뭐 12시에서 3시까지는 몇 도일까? 12시부터 뭐 6시는 몇 도일까? 뭐 판각이다, 뭐 직각이다, 뭐 예각이다, 둔각이다, 뭐 이런 얘기들로도 좀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계를 가지고 활동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저학년, 고학년이 나눠져 있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저 자료 많으니까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그 자료 별도로 첨부해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저학년, 고학년의 레벨을 나눠서 조금 그런 설명하실 때 저학년은 1시간이 60분이고 1분이 60초고 이것도 어려워요. 1학년들은. 그리고 아이들이 디지털 시계를 엄청 많이 보거든요. 저희 집도 그렇지만 이 아날로그 시계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계를 생각보다 못 봐요. 디지털 시계는 되게 잘 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디지털 시계 보는 법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아니, 아날로그 시계를
보는 거를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제가 수업을 교과로 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막히면 그 설명을 하다가 수업이 진도를 못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리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다지기로 이렇게 해주시면 오히려 어머님들이 공개해서 오셨을 때 조금 좋아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혹시 뭐 집에나 되게 이제 고장난 아날로그 시계가 있다라면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겠죠. 저희가 예전에 항공하시던 선생님이 그 뭐지 그 모터 이 방향 이 프로펠러 날개랑 모터에 대해 설명하시려고 집에 고장난 청소기를 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돌아가는 거 보여주려고. 근데 그런 게 아이들이 되게 큰 감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구로는 무조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공개 수업 같은 날은 조금 그런 걸 가지고 활용을 더 하시면 이제 어머님들이 또 평가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보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과 과정에 있는 영상인데 영상은 제가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따로 안 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만들 거는 해시계잖아요. 해시계 이제 원리 그 해시계가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해시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과학으로 봤을 때는 지구가 자전을 하죠. 태양은 가만히 있지만 지구는 매일매일 돌잖아요. 내가 돌면서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가 어떤 때는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얘가 돌다 보면 하루 중에 어느 날은 등을 지고 있겠죠. 등을 지고 있는 날, 뭐 그렇게 되니까 그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거를 우리가 그림자의 길이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든 게 해시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자가 이동하는 거로 이제 시간의 경과를 측정을 하는 거고, 12시에는 가장 정면에서 딱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에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짧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나라의 해시계는 언제 나왔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시간을 알아보는 거는 해시계와 물시계가 있는데, 해시계는 앙부리구가 있고 이제 물시계는 자경루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교재를 다 싫진 않았어요. 이건 과학적인 내용들이 또 있어서 저희는 앙부일구만 싫긴 했는데, 요거는 장영실이 만든 거예요. 그 앙부일구의 모양은 이제 가마솥이 하늘을 올려다 보는 것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해시계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얘는 이제 지구의 둥근 모양도 같이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시계가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제 시계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이제 이거는 장영실에 대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면서 아이들하고 장영실 이제 해시계나 이제 뭐 물시계 작용료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시계 키트는 뭐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뒤에 스티커 이렇게 양면으로 이제 이 코팅지가 붙여져 있어요. 그거 벗기시면 돼요. 벗겨서 이제 처음에 뭐 얘는 규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는 이렇게 시계 스티커를 붙이고요. 여기 밑에 이제 나침판은 이제 양면 테이프에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얘는 조립은 이게 다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이쑤시개가 들어있긴 한데 그게 이제 그 지지대가 되는 거고요. 얘는 굳이 고리는 안 해도 돼요. 저도 고리 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리는 따로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보는 방법은 반드시 얘는 수평으로 나와야 돼요. 평평한 곳에 올려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12시의 표시와 나침판 N극, 북극이 방향이 일치하게끔 얘를 이렇게 돌려서 맞춰주셔야 돼요, 방향. 그래야지 정확한 해시계의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요 방향, 지금 12시 여기 방향이거든요. 제가 주석으로 표시를 하면 여기가 12시고요. 여기가 N극이잖아요. 얘네가 이렇게 일직선이 돼야 돼요. 그 상태에 맞춰준 위치에서 이렇게 막대를 꽂으면 만약에 밖에서 활동을 한다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뭐 완벽한 시간이 위치를 맞춰주진 않지만 대략의 비슷한 그 시간대야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위치 맞추는 거 가장 중요하니까 요것만 조금 선생님들이 그냥 뭐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몇 시야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12시와 이 N극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내가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면서 맞춰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면 좋고, 만약에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어렵다면 창가에서 하시면 돼요. 창가로 가셔서 아이들 다 창가로 가서 방향을 맞춘 다음에 해시계 돌려서 방향을 맞춰서 이쑤시개 딱 꽂으면 그 지금 내가 꽂았을 때 그 시간 있죠.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핸드폰 손전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현재 시간을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어느 방향에서 지금 비추면 몇 시가 되는지를 볼 수 있죠. 그 동서남북에 대한 거. 그 해가 이제 저희 남중고도니까 남쪽 이 정가운데 떴을 때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그때가 12시인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핸드폰 플래시로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면은 이제 핸드폰 그 플래시로도 가능하지만 진짜 내가 이 시간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창가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정확한 시간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밖에서 오히려 밖에서 하는 게 잘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했는데 사무실 창가에서 이렇게 여기 N극과 12시를 맞췄는데 지금 보이시죠? 10시와 11시 사이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겼잖아요. 그때 시간이 10시 47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지금 이 시간이 맞아. 이 회식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직접 이렇게 찍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 세미나 준비를 20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직접 아이들하고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옛날에 이렇게 보면 옛날 사람들이 정말 예선조들이 정말 똑똑했던 것 같아요. 뭐 딱히 그 원리를 정리를 내리거나 하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농경사회잖아요. 이 사계절 계절에 따라 저희가 농사 짓는 거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의식주가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발달하게 된 거에 대해서도 조금 그래서 이렇게 해시계가 발달했고 조선시대 이제 그 장인들이 이 해시계의 원리를 여기서 앙골극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24절기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달력에서 보는 그 동지, 하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겨난 거라는 걸 좀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뭐 만드는 건 간단하지만 솔직히 알려줄 수 있는 수학적인 이론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걸 공개 수업용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공개 수업은 선생님들이 편하신 걸로 하는 거지만 저는 이게 좀 어떨까라고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스피리콘인데 얘도 보기는 좋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앱지도 나가고요. 활동판도 나가고 그다음에 스피리콘도 이렇게 세 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아이들이 들고 가는 걸로 봤을 때는 뭐 요거나 팸플렛만한 게 없는데 이게 생각보다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이거의 스피리콘이 뭐 비틀어지는 그 회전체라는 설명하는 게 솔직히 회전체가 아시겠지만 6학년 때인가 그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그렇기는 이제 난이도가 있는 이론이다 보니까 엄마는 그거 배워라고 또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제 보기에 퍼포먼스적인 거는 이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 요거보다는 그래도 시계가 좀 어떨까라고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스피리콘을 만들어보고 스피리콘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하는데 먼저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얘네는 어쨌든 입체 도형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내용을 주제를 또 회전체로 잡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회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색덩이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종이 아이들 연습장을 찢어도 좋고요. 이렇게 모양을 삼각형, 사각형, 반, 구를 만든 다음에 연필 있죠. 연필에다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돼요. 돌리면 어떻게 되죠? 이 회전을 하면서 회전체 모양, 이렇게 모양 잔상이 남잖아요. 잔상으로 우리가 그 모양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활동들을 이제 조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한 거고 그럼 이 회전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원래는 평면도형이죠. 평면도형을 회전 한번 돌렸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의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그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 사각형은 직사각형은 내가 회전체를 돌렸더니 이렇게 원통의 모양이 되고 이 반구는 회전체를 돌리면 입체 도형 그 원이 그 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은 내가 돌렸더니 원뿔이 되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원뿔 모양은 저희가 뭐 아이들이 꽃갈 모자 같은 거에서 많이 보고 거기서 우리가 단면을 찾으라고 하면 이렇게 단면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보여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설명 똑같은 걸 한 거고요. 그럼 우리가 가운데가 뽕 뚫려 있는 도넛 모양의 회전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드니? 그러면 이렇게 틈을 이렇게 공간 가운데 대칭 축을 축하고
평면 도형 사이를 좀 벌려 놓는 거죠. 이렇게 벌려 놓은 다음에 이제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우리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 그다음에 도넛 모양, 그다음에 이런 사다리꼴 같은 모양이 나오죠. 근데 얘는 평면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시면 되고, 그럼 우리 주변에 회전체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해서, 아니면 교실에서 회전체를 찾아보자라고 하면 대부분 휴지가 있을 거예요. 두루마리 휴지가 있죠. 돌아간 그 회전체 모양들, 원기둥인 거죠. 그런 것들 이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도 앞부분에 얘가 조금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앞부분에 그런 좀 간단한 이론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스피릿코인 무엇이냐면 구처럼 생긴 원뿔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뿔을 합친 거고, 얘는 지금 만들어 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두 개의 이렇게 방구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모양을 저희가 이제 비틀어서 끼운 거예요. 서로 연결을 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비틀어서 끼웠기 때문에 굴러갈 때 일직선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구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맵지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구불구불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게 굴리는 게 이제 키포인트고요. 스피릿코는 이제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축으로 회전을 시킨 다음에 이제 밑에 원뿔을 이제 교차시켜서 이제 연결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되는데, 이 스피릿콘도 단면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세 가지 종류로 다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만들기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얘도 먼저 만들고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밑에 단면이 사각형인 거는 테트라스피리콘이라고 해서 이제 사각형 모양이고요. 이 육각형은 이제 헥사라고 해서 헥사스피리콘이라는 명칭을 붙고, 이 팔각형은 옥타스피리콘이라고 해서 모양이 점점 변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겠죠? 물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양 지금도 보시면 얘랑 이 사각형일 때랑 육각형일 때랑 팔각형일 때랑 모양이 점점 구로 변하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세 가지에 대한 그 도안을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아이들 연결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게 좋고요. 그래서 굴렸을 때 모양이 구르는 모양에서 달라요. 왜냐면 닿는 면적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훨씬 더 구불구불하게 굴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부분 아이들하고 직접 굴려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중에 이제 생활 속에서 스피릿콘이 어디에 있느냐면 저희 공들이 선을 보면 스피릿콘이 숨겨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가 들어있고 그 중심선을 연결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공의 무늬들이 이제 스피릿콘의 원리를 이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사각형, 그다음에 육각형, 팔각형, 지금 교재에 있는 세 가지가 모두 다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한번 조립을 해볼 수 있게 해주시는데, 끼우시면 돼요. 끼워서 이제 저희가 조립을 완성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아이들이 끼우다가 찢어질 수가 있죠. 당연히 이렇게 조금 끼우는 부분이 아무래도 종이가 작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너무 테이프를 이렇게 모나게 붙이면 굴러가다 걸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가위로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가 잘 굴러갈 수 있게, 만약에 아이들이 이런 귀퉁이 부분을 찢어서 못 끼워요 이러면 테이프로 조금 연결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끝에 잘 굴러갈 수 있게 가위로 마무리 다듬어 주시면은 얘 잘 굴러가거든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들 하실 때 먼저 이 부분 있죠. 얘를 먼저 밖으로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밖으로 빼면 얘가 이렇게 살짝 들리거든요. 이렇게 여기 지금 제 카메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리 들어 놓은 다음에 끼우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아니면 펼쳐놓은 상태에서 미리 이 부분만 이렇게 바깥으로 빠질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붙여야 나중에 끼우기가 좀 편하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아이들이 손으로 넣다 보면 또 찢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랑 이 부분도 미리 이거 불을 바깥에 걸 끼우기 전에 미리 이렇게 선생님들이 약간 들리게 해놔서 이렇게 윗부분도 여기 들려서 잘 종이가 끼워서 들어갈 수 있게 조금 해주시면은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좋고, 만약에 아이들이 또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미리 그거 안 하고 그냥 하면 뾰족한 연필이나 샤프 있죠. 그걸로 이렇게 끝에 건들면 들리거든요. 그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밖으로.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돌출할 수 있게 접어주시면 이제 아이들이 또 이렇게 끼우기 쉽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끼울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끼우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의 스피리콘이 완성이 되고요. 그 여기 스타트 부분에 넣고 이렇게 한번 힘을 딱 주면 굴러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저 모양으로 굴러갈 수도 있지만 다른 방향,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기준으로 돌렸을 때 얘가 정확하게 저 모양을 굴러가는지를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얘가 모양에 따라 조금 달라서 대부분 이제 여기 저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여기 저희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곳에 보면은 이 연한색과 연한색이 있는 게 있거든요. 이쪽으로 출발을 시키면 그 모양으로 안 굴러가고 저는 이렇게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바닥에 놓고 굴리면 굴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고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해보면서 저 모양대로 굴러가는지 저 길을 따라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확인 아이들하고 시합하면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굴러가는지 이 모양으로 내가 굴러갔는지 아니면 뭐 다른 모양으로 굴러가는지 여기도 보시면 출발 위치에 따라서 이 모양으로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갈 수도 있거든요. 그 닿는 면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양대로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탐구 활동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빠르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4주가 다 마무리가 되고요. 그래서 11월 수업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뭐 설명이 들어오셨던 선생님들도 있고 안 들어오신 선생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늦게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커리는 바뀐다는 거 제가 그래서 컨셉을 따로 잡았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연간 커리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내년도는 잠시만요. 감기가 걸렸고 코가 너무 답답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주차는 퍼즐 수학, 2주차는 융합 과학 수학이죠. 3주차는 수학 마술, 그 다음에 4주차는 사고력 수학. 이렇게 해서 키트는 월마다 워크북 하나와 교구제 3개가 나간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4주차는 뭐 교재에 붙은 부록으로 활동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실물 교구가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 매 주차마다 나가는 교구의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단가를 높여서 조금 더 이제 질 좋은 걸로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제가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계속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앞으로도 하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하고 계속 소통하시면 되고 또 말씀드린 대로 견적서, 계산서만 이대리님하고 하시면 되고 그 외에 모든 문의는 저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꾸 주문 언제 돼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건 모두 다 저한테. 그리고 견적서 계산서만 이대리님한테 이렇게 꼭 그거는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엉뚱한 사람에게 질문하면 내용을 모르시니까 아무래도 전달해서 저한테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빠른 응대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학교 단가는 별도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또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세미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이 있는 쪽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앞부분이 들어갈 수 있죠. 안 하실 거죠, 지금? 얘도 분명히 들어가. 저희가 지금 친일로 매정을 해놨는데 자, 지금 식사도 하시고 수업 가셔야 되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진행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서울 지역은 선생님들 뭐 기존에 하시던 대로 위탁학교 있으시면은 또 저희 공지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인원 적었던 위탁학교가 있으시면 과감하게 내던지시고 내년에 인원 많은 위탁으로 전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다른 과목에 궁금한 거 있으신 것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할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모두 수고하셨고 맛있는 점심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쓰시면은 평권이 날개는 잘 안 들어가요. 정리하겠습니다.